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이양희입니다.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 회원이 15,000명을 돌파한 지가 좀 됐죠. 15,000명 돌파의 기념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16,000명이 넘어섰는데요. 제가 준비하려던 내용, 이죠. 이양희 탑픽 5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요, 새로운 서비스 다들 아실 텐데요.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란 것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시타라고 이름이기 때문에 검색하시려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의 미시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다양한 어떤 종목에 대한 구분, 매운맛, 뭐 주도주, 그리고 돈 버는 기사, 돈 버는 내용 이런 콘텐츠들을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걸 갖고 뭐 크게 돈을 번다 돈을 벌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의 사정상 뭐 비용을 좀 마련해야 되는 좀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들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이요, 멍거반, 버핏반, 뭐 멍거 버핏 모든 분들은 이거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 PDF 파일로 제공 드리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월 6,200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 해놨지만 저기 맥도날드에요. 맥모닝의 세트, 디럭스 브렉퍼스트 세트 6,200원에 일단은 연동시켰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의 타픽인데요.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 미스터 회원 15,000 돌파 이벤트였고 말씀드렸다시피 녹화 시점에는 사정상 16,000명도 넘어선 거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한 종목에 대한 스타디가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주식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정 기준 아주 간단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무난한 거. 두 번째,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 세 번째, 이해하기 쉬운 기업. 네 번째, 저도 갖고 있고 혹은 이번 달에 신규 투자할 기업. 한 종목은 제가 좋아하지만 아직 개별적으로 갖고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신규 투자할 기업. 제가 출연료를 이제 받으면 사야 되는데 아직 출연료가 안 들어왔는데 잠시 전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밤 기회가 되면 아니면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오늘 살 겁니다. 그리고 최애 ETF가 하나 들어있어서 5종목 그렇게 선정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다 뻔히 아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는 조금 인덱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모든 그래프는 월봉으로 그리고 아주 긴 흐름으로 갖고 왔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흐름 보여드린 방법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그래프는 핀비지에서 갖고 왔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핀비지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 회사에 대한 뭐 어디에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어쩌다, 매출이 어쩌다, 뭐 북밸류가 어쩌다, 디비던드가 어쩌다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여러분 딴 데 찾아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한 번에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밑에는 주당 이익, 그리고 매출의 추이,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상장돼 있는 주식 수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가치들 여러분들 표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부 탑 오브 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 가을부터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다 최근에 AI까지 붙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본 게 사실이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사업에서 뭐 100%는 아니겠으나 완벽한 경제적 해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애저 서비스, 마이크로 365 서비스, 그리고 CRM을 포함한 다이내믹 365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포함한 뉴안스, 링크드인, 엑스박스까지 해서 다들 완벽한 거의 뭐 최상의 해자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만한 비교를 보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 각각의 데이터 센터 수 그리고 어디까지 어느 지역에 가능하냐 그리고 지역별 뭐 이런 것들 비용 등등 해서 지금 애저도 좋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아마존 AWS도 좋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현재 마켓 쉐어는 23%가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가 아마존보다 점유율이 좀 커지지 않을까.
난 조심스러운 제 생각도 여기는 물론 나름대로 생각 저의 이제 기대감이 있지만 포함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저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라는 거 보유한 수량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내믹 서비스는 ERP라든가 그리고 CRM 서비스인데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탑이고요. 탑이고 CRM도 세일즈포스랑 큰 차이가 없어질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그 최고 수준에 가 있는 그런 기업에 틀림없겠고요. 게이밍은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6대4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한 번이 거기에 관련된 팩을 사면 함부로 못 바꾸잖아요. 해자가 그런 의미다. 물론 95% 혼재 시장을 다 장악하면 좋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한쪽 하나 사면 딴 데 가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경제적 해자가 상당히 좀 두텁다. 웬만한 것이 가장 두터운 것이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주가 되겠고요. 다음은요, 2021년부터 올해 전망, 2024년, 2025년까지 간단한 아주 밸류에이션 지표들에 대한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2025년,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자료들 앞부분은 그래프는 그 핀비즈가 되겠고요. 뒷부분에 여기 밸류에이션이나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들은 마켓 스크리너 사이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마켓 스크리너 아시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방법 너무나 뻔할 겁니다. 지금요. 다음은 왼쪽 위에는 타겟 프라이스에 대한 추이. 타겟 프라이스가 조금씩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네,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래는 타겟 프라이스의 최근 5년 동안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어닝 보세요. 어닝 EPS라든가 에비타가 얼마나 이렇게 바뀌고 있냐. 이게 다 똑같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죠. EPS, 에비타 모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하겠지만 핵심은 다 담았거든요. 결국은 경제적 해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제가 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거의 최고 수준. 거기다가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고 밸류에이션 지표도 지금이야 뭐 고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2024년, 2025년까지 보면 지금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 월가의 시각도 조금씩 다 회복되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여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유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방송을 보시는 분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한 주라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 0.1주라도.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기본적 전체 평가 저의 판단은 엑셀런트입니다. 재미삼아 지금 이걸 좀 넣었어요. 그냥 재미삼아 저 순서대로 1, 2, 3, 4 마지막은 ETF니까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핸드폰을 아이폰 쓰기보다는 삼성 거를 쓰시는 분들 입장은 제가 약간은 애매해서 엑셀런트 아니라 두 번째 등급으로 애플을 넣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사상치 효과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애플 걱정,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은 필요 없는 걱정이라고 저는 이제 반농담 삼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도 뭐 그런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구성이죠. 핀비지에서 구성했고 여기서 필요한 표현은 여러분들 캡처 뜨셔서 한번 보시면 돼요. 캡처 안 뜨시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핀비지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2023년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까지 뭐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워치, 에어팟 플러스 서비스.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 분야가 얼마만큼 많이 커질 수 있냐. 물론 여기에 보면 비전 프로라는 신제품도 있지만 아직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는 거는 늘 말씀드린 시간 많은 사람들이 뭐 된다 안 된다 떠들라 그러고 저는 그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로스 프로핏, 아퍼레이트 영업이익, 순마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이랑 비슷해요. 예, 아주 나쁘지 않고 비슷한 수준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돈은 뭐 엄청나게 잘 버는 그런 기업임에 틀림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은 참고적으로 보면 아이폰이 뭐 가장 많이 팔리고 궁적으로 보면 한 4, 5년 정도 되면 아이폰 매출만큼 서비스 매출을 갖고 가겠다. 이게 이제 기본 시각이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애플의 레비뉴가 애플의 매출이 여러분들 보시는 어도비, 엔비디아, 넷플릭스, 오라클, 레노버, 소니, 메탈 다 합한 거랑 거의 삐까삐까하다. 작년 매출 기준. 그만큼 애플이 대단한 기업이란 걸 자, 그래서 그런 애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플이 떨어지면 이제 속상하는 그런 게 약간 굳이 찾자면 단점.
이라고 보고 있죠. 똑같은 방법이나 2021년, 2023년, 2024년, 4년, 5년의 예상치에 대한 P 레이쇼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레비뉴에 대한 매출, 그죠? PSR이라고 얘기할 수. 에비타 대비 그런 기준 몇 배, 몇 배, 몇 배.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년, 후년을까지 보고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건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가 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래쪽 보면 5년 동안에 프라이스 타겟이 어떻게 왔다 갔다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라고 보셔야 되겠고, EPS도 마찬가지. EPS도 좀 떨어진 듯 하다가 5월 3월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요. 좀 이 그림 말씀드리고 있고요. 에비타도 상당히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게 올해보다 내년 후년까지는 상당히 좋아지는 속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엑설런트한 기업인데, 아이폰 안 쓰신 분의 입장에서 이것도 있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애플에 대한 애플이 약간은 그것보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애플이냐 마이크로소프트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이거는 엑설런트라서는 한 단계 아래 굿을 줬습니다. 굿. 네, 굿입니다. 굿.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저는 좋아하지만 아직 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돈은 이제 입금이 오늘 좀 됐어요. 잠시 전에 확인을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기본 수량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기본 수량을 사면 5,000달러부터 사는데요. 5,000달러까지는 좀 이번에 못 살 것 같고 조금 더 출연료를 저희 방송국 출연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요. 한 주라도 몇 주라도 뭐 저는 하여튼 5주 6주 5,000달러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블랙락입니다. 블랙락. 블랙락이죠. 블랙락도 저는 개별적으로 산 적은 없는데 저는 블랙락이 진짜 좋은 회사고 지금 보면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키움증권에 들어가시면 적정주가를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위에, 적정주가 위에, 애플은 좀 많이 위에, 블랙락은 적정주가 아래 있는 기업입니다. 블랙락은요. 똑같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작년에요. 이익이 훅 줄어들었어요. 작년에요. 매출도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이건 뭐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 왜 떨어졌는지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크게 보면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점유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뱅가드 때문이었습니다. 뱅가드가 ETF 시장을 더 들어오기 위해서 기존의 뮤추얼 펀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ETF 옮겨놨어요. 그래서 마케팅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뱅가드가 좀 커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1위 블랙락, 2위가 뱅가드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거지 마이너스 요인이었어요. 더욱더 큰 거는 작년에는 1937년 이래 1937년에 거의 90년 만에 최악의 한 해였어요. 뭐다?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 아실 텐데요. 3대 3의 3의 투자 전략, 투자 방법. 주식 3, 예전에는 채권도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사치였어요. 그랑 부동산 3대 3대 3이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항상 철칙같이 맺던 게 주식 60, 채권 40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완벽하다고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작년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보시면 작년 같은 게 최악인 최악. 왜? 주식과 채권을 분배사는 그러니까 AOA, AORCL도 다 박살이 났어요. 그게 언제 이후? 1937년 후에 최악의 한 해였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worst year ever. 왜? 1937년 그러니까 뭐 최악인 거죠. 100년 만에 최악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2020년에요. 그렇게 주식도 받고 채권이 산 사람들이 20% 손해 났어요. 1931년 이때 떨어진 거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것이 작년에 손해 났습니다. 주식, 채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명목이고 그 금리 보면 26%가 날아간 거예요, 작년에. 그럼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돈은요, 작년에도 미국 사람들 계속 돈을 입금합니다. 계속 적립자라는 사람 계속 늘어났으나 문제는 AUM이라고 그러잖아요. AUM은 운용 자산은 바로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뮤추얼 펀드, 여러분들 하는 펀드랑 ETF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펀드는 한 번 가입할 때 돈을 선취합니다. 비용을 떼버려요. 0.1건 0.2건 1%은 뗍니다. 또 팔 때 또 비용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ETF라는 건 뭐예요? ETF는 AUM, 운영 자산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간에 그게 0.5, 0.05다 그러면 0.05를 365씩 끊어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ETF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뭐 0.4건 1이다. 어떤 분은 그 비싸다 싸다 하는데 비싸다 싸다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랑은 저는 별로 얘기할 마음이 없어요. 직접 하라 그러죠. 직접. 연 1%가 비싸건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통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술집에 가서 막 저녁 먹고 맨날 남기는 음식 있잖아요. 술 남기고 나오는 것들. 그거 생각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1%를 받건 0.5%를 받건. 아무래도 똑같은 거면 싸는 게 좋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이 떨어지면 운용 자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AUM이 줄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UM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이 회사는 계속 올라가던 거예요. 계속. 근데 작년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작년에는 그 AUM이 쭉 올라가다가요. 2010년에 잠깐 뻥 했지만 근데 시장이 떨어졌을 때고요. 쭉 올라가다가 훅 꼬꾸라져. 꾹 꼬꾸라져. AUM이 이거는 그 블랙락의 AUM입니다. 훅 꼬꾸라지니까 요만큼이 비용이 수익이 매출이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난리가 난 겁니다. 예. 돈이 들어와봤자 돈이 계속 들어왔자 계속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X된 거죠.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냐? 올해 1분기 현재 보면은요. 1분기 현재 보면 이게 2020년 이게 거의 탑이었잖아요. 2021년 탑이었잖아요. 근데 많이 회복했어요. 이게 그 수치를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였다가 9트리언 툭툭툭 해서 10트리언 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 떨어지다가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2분기 주가 많이 살아났잖아요. 채권이 뭐 깨지진 않죠. 많은 분들 요즘 채권 사잖아요. 기대감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채권이 오르는 건 없어요. 물론 예전부터 올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간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보면 6대 4강이 다시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돈은 계속 들어오죠. 돈은 계속 들어오죠. 사람들이 입금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적립수로. 하는데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잖아요. 채권이 올라가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 올라가고 주식값 올라가면 이거는 양박으로 보는 거예요. 양박. 그래서 제가 여기에 꽂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다가 목표 주가, 적정 주가, 목표 주가는 볼 필요도 없고 적정 주가 아래에 있는 주식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게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똑같은 방법 마켓 스크리너로 본 거니까 나중에 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주가가 아직 큰 재미가 없단 말이죠. 재미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금융업종에서 가장 안전판이라고 뇌피셜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전에 이게 1000달러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500달러 확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 지금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마켓 스크리너가 보면 이런 거가 가시로 잘 보이게 해놨습니다. 예. 이거 뭐 들어가려면 복잡해 자주 안 들어가고 전 이게 안 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진지해 보일 때 이거 좀 보여드리거든요. 마켓 스크리너입니다. 마켓 스크리너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EPS, 이건 EBITDA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딴 거보단 주가가 가장 좋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장땡인데 이거는 지금 주가 떨어져 있고 아직 본격적인 회복은 완만한 회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도 써놨다시피 it's worth try 해볼 만하다. 소심하죠 제가. it's worth try 해볼 만하다. 제가 무조건 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러다가도 주식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주식이 오늘 이 고점이야. 그래서 계속 떨어져. 그런데다가 경기가 주식가 떨어지는 건 경기가 더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리세션 오고 그래서 금리가 또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주식 채권 또 매롱되는 거죠. 다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세션을 그러면 진짜 안 좋으면 다들 X됐다 그러면 주식은 재미없고 채권을 사러 나봤자 워낙 주식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크기 때문에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it's worth try 해볼 만하다. try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블랙락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제가 실제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기업은 있었는데 그건 아직 제가 스타디가 덜 됐고요. 또 하려던 거는 제가 트랜스타임을 하려고 그랬어요. 트랜스타임. 근데 트랜스타임은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어요. 지금요.
상세가 오늘 찍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뭐 오늘 너무 오른 거. 왜냐하면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너무 지금 이런 거 하면 많은 분들이 이양용위원이 너무하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과감하게 뺐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그 다음 오늘 네 번째는 제가 정말 가장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주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는 진짜 이거를 죽을 때까지 팔 마음이 없는 주식입니다. 바로 록히드 마틴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사상저가 올 봄에도 갔다가 약간 쉬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록히드 마틴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팔 마음이 없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저는 뭐 밀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순수한 사람인데 저는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비행기로만 F3 같은 비행기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드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 플러스 뭐다? 저는 우주항공에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의 진짜 수혜는 록히드 마틴. 우주항공도 똑같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대표 회사들이에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사실 보면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같이 만든 회사가 미사일 로켓 쏘는 거였는데 우주선 쏘는 거였는데 그게 하도 비싸갖고 그래갖고 만든 게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 그래서 결국 경쟁이 됐죠. 지금 어찌 됐거니 또 록히드 마틴이 됐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S&P 500이고 매출 늘어나고 있고 주당이익은 약간 작년까지 줄어들었다 올해 좀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다시 말씀 이게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평생 이걸 얘기하고 기아만 있을 때마다 저는 방위산업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우크라이나랑은 별로 관심이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어떠느냐 더 좋아지죠. 이거 분명합니다.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첫 번째는 전 세계 1988년부터 작년까지의 전 세계 방위 산업의 그런 인더스트리, 전 세계 방위 비용의 증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뻔하잖아요. 어떤 대통령, 어떤 수사, 어떤 권력자도 우리 국방력을 완화시키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마 북한은 모르겠지만요,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군사력 있죠, 인원 있죠. 군인 수는 줄어들어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 국방력이 빠지나요? 그럼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 모르느냐? 그러면 현대화하면서 국방력을 키우려면 무기를 전설하고 그 무기를 고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50%를 넘고 있고요. 50% 넘고 우리나라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2.1%인데 이제 무정을 일본인데 한번 저희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이거 여러분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요 작년에 2022년 대비요 올해요 26%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금방 짜서 26%가 늘어났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팡팡팡팡 늘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도 군함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그죠? 일본은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뭐죠? 그 항공모함 같은 걸 갖고 있던 애들이에요.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도화된 전투기, 그죠? 그죠? 고도화된 예를 들어서 미사일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비행기에서 전투기를 사는데 어디서 사겠습니까? 고도화된 미사일을 쏘는데 생각해보세요. 영국 걸 사겠습니까? 프랑스 걸 사겠어요? 독일 걸 사겠어요? 이탈리아 걸 사겠어요? 호주 걸 사겠어요? 우리나라 걸 사겠습니까? F-16인가 우리나라 그걸 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어디 거 사겠습니까? 이건 답정너죠. 미국 거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저 솔직히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요 그동안 모자랐던 무기 있죠? 엄청 채워놔야죠. 재고로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매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포탄이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간접적으로 갔는데 우리는 부족하다. 막 채워놔야 되잖아요. 풍산이 채워놓고 어디가 채워넣어야 되죠. 똑같죠. 똑같은 방법이나 밸류에이션 지표 모아놨고요. 왼쪽에는 타겟 프라이스의 추이, 오른쪽은 EPS 그리고 에비타인데요. 보시면 금년 1, 2, 3월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내년도의 목표치가 내년도 전망치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거 보세요. 훅 올라간대요. 전 전쟁 끝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다만 저는 말씀드린 우주 항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쟁 그런 데 관심이 없고 평화를 위해서 그림 나오잖아요.
워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군사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피스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가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 마지막은 ETF인데 ETF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최애 ETF라고 해놨잖아요. 최애 ETF는 저를 보시던 분 아시죠? 저는 MGK입니다. 메가캡 그로스에 저는 이제 뭐 이게 다 QQ랑 다 비슷한 건 아니다만 전 솔직히 이른발로 가죠. 이른발. 저는 성격이 자잘한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격적으로도 아주 큰 거. 그래서 저는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초대형을 좋아합니다. 저는 롯셀 이런 거, 코스닥 중소형주 예전부터 한 번도 관심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큰 거만 좋아합니다. 키가 작아서 그런가 봐요. MGK는 써있다시피 메가캡입니다. 메가캡, 스몰, 미디움, 라지보다 훨씬 더 메가캡의 그로스입니다. 그로스 성장. 네, 저는 제가 주식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중이 크고 돈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항상 이걸 삽니다. 뭐 1,000주로 그 1,000달러치도 사고 500달러치 사고 뭐 3,000달러 사고 이걸 사요. 예를 들어 재작년에는 제가 올해는 작년 재면서 재작년에는 제가 책을 2권 써갖고 뭐 받은 거 있잖아요. 뭐라고 책 받고 받는 거, 세금 받잖아요. 그것도 다 이걸로 샀죠. 거의 다 MGK만 샀죠. 뱅가드 회사는 메가캡 플러스 똑같이 반대로 MGB는 메가캡 밸류입니다. 그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장주만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초대형으로만 갈 때 MGB도 좋아요. MGB. 근데 저는 뭐 가치주를 조금은 갖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젊어서 그런지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MGK가 되겠고요. 이거 비용은 0.07%니까 다 QQ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딱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한 주식은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일라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이런 것들을 포함된 것이 되겠고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 S&P 500보다는 이기지만 QQQ보다 이기진 않아요. 이기진 않아요. 이게 일단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른발로 메가캡 크로스. 그래서 부사장님은 QQQ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QQ도 좋다고 보였어요. 뭐 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운영 수수료는 QQ가 조금 더 쌀 수가 있어요. 네. QQM도 좋고 그러니까요. 여하튼 저는 근데 한번 샀던 거 저는 뭐 잘 안 바꾸기 때문에 바로 이거로 갑니다. 저는 MGK. 그래서 MGK에 대한 평가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재미삼아서 오늘 그런 그림은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뭐 팔만 먹고 계속 저희 애들한테도 지인한테도 MGK 사라 그랬거든요. 계속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인들도 MGK 같이 가시죠. MGK 한 주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MGK 한 주.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종목, 종목 4개,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최애 ETF는 MGK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5,000명 돌파 이벤트 자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16,000 돌파의 첫 번째 대박 이벤트를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힌트 드리면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잠깐 시간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라도 또 좋은 기회에 이벤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죠. 화이팅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